자, 1장 C 프로그래밍 첫걸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C 언어는 금방 추측하듯이 B 언어에서 발전이 됐습니다. B 언어는 켄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개발을 한 건데 이것에서 발전된 언어가 C 언어입니다. 앞서 우리 다뤘듯이 C 언어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개발됐습니다. 바로 운영 체제인 유닉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근데 이 유닉스를 실제로 시스템 PDP-11이라고 하는 컴퓨터에서 운용하기 위해서 1972년에 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C 언어를 배운다고 하면 당연히 이 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데니스 리치라고 하는 분이 AT&T 벨 연구소에 있으면서 이 C 언어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자, C 언어는 C++, 자바, C# 등 다양한 형태의 언어에 우리가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또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C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발 환경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통합 개발 환경으로 비주얼 C++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만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C++를 이용해서 실습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비주얼 C++를 사용하는 게 좀 문제가 있고 혹은 또 여러분의 각자 집에서의 컴퓨터 환경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실습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클립스 CDT나 Develop C++나 다양한 통합 개발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개발 환경을 통해서 C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앞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IDE 통합 개발 환경에서 코딩을 합니다. 실제로 코딩도 하고 코딩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본다든지 헬퍼를 이용해 가지고 그 문법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IDE에서 제공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딩하는 부분이 바로 이 에디터를 이용하는 거죠. 이 IDE 중에서 이 IDE라는 게 통합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떤 그 개발 환경에 필요한 툴들을 다 합쳐가지고 같이 하나의 패키지화 되어 있는 그런 개발 도구가 ID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소스 코드를 작성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소스 파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first.c 우리가 보통 이 익스텐션을 C 코드는 .c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가 다 완성이 됐으면 그러면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이 컴파일러는 이 프로그램 랭귀지가 한번 정해지면 딱 고정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버전이 계속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능들도 만들어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랭귀지가 계속 변화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표준으로 삼고 하자 이렇게 이제 표준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컴파일러도 계속 버전이 다르고 또 다양한 컴파일러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하고 나면 우리가 OBJ, 오브젝트 아까 지난 시간에 타겟이라고 했는데 이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first.obj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준 라이브러리와 합쳐서 서로 연결시켜서 실행 가능한 코드를 만드는데 이걸 우리가 링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first.c
.exe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메모리에다가 로딩 해가지고 로딩을 해서 실행시키면 화면에 이제 실행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러한 어떤 과정에서 에러가 있으면 디버깅을 하고 근데 이 디버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실행 하나하나 코드 한 줄 한 줄을 실행시켜 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메모리상에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툴들이 있는데 이게 디버거예요. 그래서 이 에디터, 컴파일러, 링커, 로더, 디버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패키지화 해 놓은 것이 바로 통합 개발 도구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들을 다 같이 보면서 사용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서는 시작에 모든 프로그램 안에 비주얼 스튜디오 뭐 이게 그다음에 이것은 버전이 여러분이 어떤 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숫자도 있을 텐데 이것을 실행시켜 가지고 보면 첫 화면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메뉴에 파일 안에 새로 만들기, 하나도 안 만들었으면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면 이 다음과 같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에서 비주얼 C++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또 다양한 프로젝트 환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윈도우즈 32, 윈 32 콘솔 응용 프로그램 주로 이제 이걸로 우리 실습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 설정을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빈 프로젝트 아무것도 없는 빈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해제를 해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처음 초기 되는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 형태로 실습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잘 몰라도 되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고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솔루션 탐색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 탐색기 창에서 이 소스 파일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마우스의 오른쪽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해서 여기에 새 항목을 추가를 하면 어떤 항목을 추가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 C++가 있고 그 다음에 헤더 파일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C++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파일 이름을 뭐 first.c 혹은 test.c 뭐 어떤 의미의 어떤 이름을 주고 중요한 것은 익스텐션을 .c로 해가지고 추가하면은 이제 새롭게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직접 이제 여러분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 화면에다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hello.c라고 했네요. 그죠? hello.c라고 하고 이 hello.c 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코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크게 해서 보면 자, 이 코드가 뭔지는 뭐 앞으로 배울 테기 때문에 네, 샵 include 띄우고 그 다음에 갈로 열고 stdio.h 갈로 닫고 이런 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줄을 띄우고 엔터를 치는 거죠.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void 샵 include stdio.h 갈로 닫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우고
void 띄우고 main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블락 갈로 열고 그 다음에 탭을 하고 그 다음에 printf 갈로 열고 큰 따옴표 하고 헬로 월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역 슬래시 n 따옴표 하고 갈로 닫고 세미콜론 하고 그 다음에 갈로 닫고 자 요렇게 그대로 입력을 해 봅니다. 여러분의 추후에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뭐 빌드에서 컴파일 하면은 출력 화면에 컴파일 된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게 성공 1 여기 성공 1 그래서 이제 컴파일이 되거나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키는데 실행시킬 때는 이제 디버그 메뉴에 들어가서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이라고 하면 이제 실행이 돼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것을 찍도록 했기 때문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것이 찍히게 되죠. 자,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단순한 전체적인 구조와 그 다음에 출력물이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일 첫 번째 코드, 그걸 우리가 보통은 헬로 월드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헬로 월드 코드를 방금처럼 이렇게 작성해서 실행하는 것이 첫 번째 수업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또 막상 하다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에러가 있고 또 혹은 약간 수정해서 추가적으로 결과를 얻고 싶을 때도 있겠어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코드에서는 없었던 여기 있죠, 그죠? myname.c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printf 안에 요 출력하는 문장이 또 달라졌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없었는데 main이라고 하는 거 앞에 int라고 하는 게 붙었고 return 0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해도 되고 앞에처럼 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코드에서 잠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석입니다. 소스의 첫 줄에 보이는 슬래시하고 별표, 이걸 우리가 별표를 에스트리스크라 그래요. 그리고 에스트리스크하고 슬래시라고 하는 요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는 주석 코멘트라 그러는데, 이 코멘트는 컴파일러가 그냥 무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무시하니까 아무것도 프로그램의 문법에 혹은 프로그램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럼 왜 필요한가? 여기서 물론 예를 든 것이 myname.c라고 하는 것을 넣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코드를 다시 보는 본인도 될 수 있고 혹은 또 다른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코드를 봄에 있어서 참조가 될 만한 추가적인 정보들을 여기다가 넣게 되겠습니다. 이번 우리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에서는 모든 코드의 첫 줄에는 주석으로 여러분의 학번과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이 코드의 주요 목적 등을 여기다가 기술하도록 합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샵 include 하고 아까 이게 억세하고 stdio.h 이렇게 됐어요. 이거 우리 줄여서 얘는 스탠다드 표준 IO 입출력
그래서 표준 입출력에 해당되는 정의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헤더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헤더 파일을 이 컴파일 하기 전에 include 하라, 포함시켜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컴파일 하기 전에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preprocessor directives 해서, 자, preprocessor한테 이런 일들을 해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C에서는 미리 약속하기를 앞에다가 샵이 딱 붙으면, 얘는 컴파일러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컴파일러가 처리하기 전 처리기가 어떤 작업들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문장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이미 이 컴파일 하는 시점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샵 include 해가지고 스탠다드 io.헤더 파일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파일 안에 있는 것들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미 있어서, 여러분은 코딩을 아주 짧게 했지만 스탠다드 io.헤더 파일에 있는 모든 텍스트가 그 위에 다 이미 들어있어서 컴파일러는 굉장히 복잡한 코드를 컴파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어요. 그럼 왜 이런 헤더 파일을 include 하는가? 그것은 나중에 다시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배우기로 하고, 우선은 스탠다드 io.헤더 파일을 항상 include 해야지만 실행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메인인데, 메인은 C에서는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항상 이 메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행이 되도록, 그리고 항상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야 되도록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메인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붙이게 되는데, 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라고 하는 것 안에는 얘를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함수라 그래요. 함수. 그래서 우리가 sin 30 괄호 닫고, 이게 우리 함수죠, 그죠?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넣으면 어떤 값을 출력해주는, 결과를 계산해서 나오는 이런 걸 우리 함수라고 하는데, 그걸 좀 더 일반화 시켜서 프로그램에서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하는데, 이게 void는 아무것도 파라메타로 전달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 결과가 인트자다 이런 건데, 이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어쨌든 int 띄우고 메인 괄호 열고 void 괄호 닫고 이렇게 하거나, 혹은 우리 앞에서 처음 해본 것처럼 void 메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게 이제 메인이라는 함수의 전체 틀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 괄호를 이 블럭이라 그러는데, 중괄호를 옆에 이렇게 붙이는 학생도 있고 혹은 여기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거는 본인의 코드 스타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데, 나는 이걸 선호해요. 근데 어떤 학생은 이걸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위치가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 이건 전체적인 코드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 스타일이 나와 다르면 눈에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게 집합교라고 그러죠. 이 집합교를 가지고 이 메인 함수를 정의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합교인 중괄호 안에 그걸 블락이라고 그러는데, 블락 코드 블락이라고 해요. 블락. 여기서는 C에서는. 그래서 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문장처럼 해석하는 하나의 블럭이에요. 그 블럭 안에 이제 print f라고 하는 함수 있어요. print f인데 print formated라고 약자예요. 뭔가 형식을 갖춰서 포맷을 딱 짜서 출력하는 표준 출력 함수예요. 여기다가 여기 있는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든 그대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을 우리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그래요. 스트링, 문자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S는 항상 하나의 문장이 끝나면 마지막에 항상 세미콜론이 있다. 세미콜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세미콜론이 없으면 에러가 생기고 또 이 문장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서 생각했던 것과 달리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세미콜론을 넣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printf 세미콜론 printf 해서 나는 홍길동이고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수강합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지만 이 안에는 두 줄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 출력하는 것은 한 줄에 출력이 돼요. 왜냐하면 요 따옴표 사이에 있는 이 문자열, 이 스트링을 그대로 출력을 하고 그 다음 또 그대로 이걸 출력하니까 당연히 한 줄이 없이 그대로 계속 이어서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한 줄을 띄워서 그 다음 줄에서 출력을 하려면 이렇게 new line, 역슬래시하고 n 요거를 우리가 넣으면 새로운 줄을 계속 띄워서 출력하게 되겠어요. 자, 왜 여기에 역슬래시를 넣느냐 하면 역슬래시를 넣는 것은 이 따옴표 안에 있는 건 뭐든지 그대로 다 출력을 하게 되는데 출력하는 과정에 컴퓨터한테 야 요거는 요렇게 좀 해줘 라고 하는 것이 실제 출력되는 출력물이 아니고 그 다음 줄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걸 띄운다든지 뭔가 하여튼 다른 의미로 글자를 넣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컨트롤 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이게 프린트기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물론 프린트기에 출력하는 게 아니고 화면에 출력하지만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컨트롤 문자를 하기 위해서는 역슬래시하고 그 다음에 글자 한자를 하면 얘가 이거는 이제 글자가 아니고 출력하려고 하는 글자가 아니고 이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은 new line을 의미해요. 앞으로 더 배울 거예요. 어쨌든 new line을 출력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러는 항상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생기는 에러가 있겠어요. 그래서 컴파일 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에러가 있을 수 있고 실행 시간에 발생한 에러가 있겠어요. 그래서 크게 에러는 컴파일 타임에 발생한 에러와 런 타임에 발생한 에러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디버깅은 이러한 과정에서 에러를 찾아서 수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앞에서 디버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있을 수 있으면 그걸 우리가 다시 편집기에서 수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컴파일하는 과정에 에러가 있으면 컴파일러가 실행시켜 보면서 이 문법이 안 맞아 아니면 뭐가 잘못됐어 이런 것들을 이제 출력을 해주는데 그 출력을 보고 얘는 이런 에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출력을 냈어라고 하는 걸 빨리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지 결국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물 컴파일 에러에 대한 출력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링크하면서 에러가 나올 수 있고 실행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에러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어요. 자, 이 프로그램에서 디버깅의 예제를 보면 먼저 이 프로그램 목적은 본인의 정보 나는 홍길동이고 컴퓨터공학부 학생이며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수강합니다. 이런 형태의 정보들을 세 줄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일단은 여러분이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고 결과를 얻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의 에러가 나오시는데 이것은 비주얼 스튜디오의 에러일 것이고 여러분이 또 IDE가 다르면 조금 다른 형태의 에러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한 파일 이름과 줄 번호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에러 번호
그리고 세 번째 실제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런데 앞에서 나온 어떤 결과 코드의 실제 에러와 그 다음에 여기서 컴파일한 후에 이 에러가 완벽하게 매칭이 되면 컴파일하기가 굉장히 쉬울 텐데, 에러를 디버깅하기가 쉬울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이 코드를 일부러 틀리게 해놓고 컴파일 했을 때 어떤 에러 메시지가 뜨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더 보기에 일단은 여기 이걸 그대로 입력을 해서 실행을 시키고 에러 결과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아마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에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에스트리스크 다음엔 항상 바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가 있으면 안 되는데 스페이스가 있어서 또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샵 include 할 때 이 include 철자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철자 하나 틀림으로 해서 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사실은 이제 소문자인데 대문자 M으로 했죠. 이런 게 좀 틀렸고, 그 다음에 이게 print라고 하는 함수는 없어요. 그래서 print 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야 되니까 F가 빠졌고, 그 다음에 세 줄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U라인이 아니고 탭으로 했죠. 그래서 이 T는 탭 한 칸 띄우는 거기 때문에 이 탭을 그대로 두고 한번 실행시켜보고 U라인으로 바꿨을 때 실행시켜보고 이 차이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이 결과를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다시 컴파일 해보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기 바래요. 근데 이제 아까 메인 대신에 대문자 메인이라고 했을 때는 컴파일은 절대로 돼요. 근데 이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 main 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함수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이 메인과 이 메인 두 개는 다르기 때문에 이 함수가 어딘가 있을 것이야 하고 이제 링킹해서 제공해 주면 되는데, 링킹에서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링킹 오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실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처음 의도했던 세 줄의 정보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두 줄로 나오게 돼 있죠. 앞에 있는 이것처럼. 그건 아까 탭으로 잘못 써서 원래는 U라인을 써야 되는데 탭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에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걸 로직 에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정된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디버깅 과정에서 아까 우리 5가지를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수정했고, include 할 때 L 빠졌고, main, print F, 여기 지금 표시는 잘못됐는데 원래 요거였죠. 이렇게 U라인이 빠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프로젝트 이름은 mylanguage라고 하는 거고 소스 파일은 mylanguage.c예요. 여기에 주요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빈 줄이 들어가고, 빨간색은 우리가 임의로 그냥 보기 위해서 한 거고, 빈 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탭이 띄어지고 C 언어, 파스칼 언어, C# 언어, C++ 언어, 그리고 또 빈줄이 띄어지도록 하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샘플로 다음과 같은 코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타이핑해서 실행시켜보고 에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그것을 해결해서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했던 실습 코드를 참조해서 실행해서 결과를 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이론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